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모두 막판에 돌발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자,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스캔들에 연루된 배우 김부선 씨가 공영방송 KBS에 직접 출연을 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부선 씨가 한 3분 50초 정도 KBS에서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와 교제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김부선 씨가 좀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부인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적폐 세력과 맞서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아니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협박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자신의 친구들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로 많이 있고, 김부선 씨의 대마초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너 하나 잡아놓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사실이라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내포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소설가 공정 씨도 김부선 씨를 연일 지원하고 있고, 또 따님도 SNS에 장문의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좀 따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설가 공지영 씨는 또 SNS에 또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부선 씨와 이제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김부선 씨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없고 종일 토하고 하면서 체중이 10kg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뻔히들 다 알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 그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민주당을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그 고은광순 씨도 김부선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부선 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귀에 딱지가 얹히도록 들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김부선 씨의 딸이죠, 이미소 씨가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졸업 공연을 올리는 날 어머니와 관련된 기사를 처음 봤다라면서 창피해서 엄마 보고 공연에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공개를 하면서 자신이 졸업 관련 사진을 정리하던 중에 엄마와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그 사진을 폐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증거는 엄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따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자신의 앞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불거졌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불거졌을 때 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사진까지 그냥 다 없앴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일을 앞두고요, 연일 스캔들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입장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들은 과거의 그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닌 걸 증거를 대라니까 답답하지요. 선거가 말해줄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페이스북에도 또 직접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서 이것은 반 이재명 기득권 연대의 거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최근의 사태를 규정을 하면서, 모든 기득권 세력이 연합해서 더러운 수단까지 총동원해 이재명 제거를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주장과 견주어서 새로운 주장이 없고 기존의 일반적 주장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민주당 후보들의 이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경기지사 후보 한번 보십시오. 형수한테 쌍욕하고 여배우하고 무상불륜 15개월 하고 정의형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였고, 이런 인격 파탄자를 후보로 내세워놨어. 반패륜, 반도덕 그래 내놓고 뽑아달라고 합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스캔들의 당사자이자 뭐 주인공 직접 입을 열어서요.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배우 스캔들 뒤흔들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인 따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김부선 씨가 선거 전에 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직접 이 진술하는 데에는 굉장한 용기가 그럼요. 필요했을 겁니다. 예. 사실 여부는 뭐 선거 후에 뭐 사법적으로 밝혀지건 어떤 형태로든 밝혀지겠습니다만, 일단 선거 전에, 선거 막바지긴 합니다만 선거 전에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직접 진술을 함으로써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판단에 어쨌든 또 하나의 그 새로운 그 판단 자료가 제시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쭉 자료 화면을 봤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반이 기득권 연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라면 직접 언론 앞에선 김부선 씨, 또 예. 그 김부선 씨의 딸 이미소 씨, 그리고 지금 공지영 작가, 맞습니다. 또 사회운동을 그동안 쭉 해온 고흥광순 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 세력이고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한 기득권 연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예. 뭐 이거는 국민들이 또 경기도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경기도 선거 판 전체가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저 스캔들 관련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불과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만, 그 전에 그 기존에 진행됐던 것과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는 김부선 씨의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이 녹음이 나오게 됐던 것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나서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이번 선거가 정책도 없고 인물도 없고 구도도 없는 이른바 산무선거다라는 비판 지적들 많이 했는데, 이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지금 스캔들 관련 이 여배우 스캔들, 이거는 단지 경기도지사 선거뿐만이 아니라 예. 이 선거 전체 이슈가 되고 만 것 같아요. 이제 불과 이틀 앞두고 말이에요. 2, 3일 앞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 역시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변수가 현재 뭐 어쨌든 그 선거 공표 전날까지 가능했던 때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앞서왔었잖아요. 예. 방송사가 이제 보도한 거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저는 이것이 선거의 승패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걸로 본다면 예.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다른 지역 선거라든지 새로운 국면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김부선 씨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고,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난 선거도 그랬고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보다 이제 구체화되는 건데, 아무튼 이것들은 유권자들이 이미 다 판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사실관계의 정확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선거 이후에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선거에 관련돼서 투표 행태에 관련돼 가지고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이 섰을 거다. 단지 그것이 기존의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판단을 바꿀 것인가,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지만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곳은 경기도고, 아마 유권자도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뭐 다 4명의 남성이지만 아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20%를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도가 20%에 못 미쳤어요. 네. 또 뭐 대구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근데 제가 경기도는 사실은 젊은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많이 곳이기 있죠. 때문에 예.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이 경기지사 후보들의 이러저러한 이 공방과 논란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막판에 큰 변동이 경기도 선거에서는 있을 수 있다. 더구나 또
같은 수도권의 인천에서 맞습니다. 또 다른 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도권이 막판까지 상당한 변동성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도요, 돌발 악재로 정말 곤혹을 맞은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장기로 치면 장구원 했더니 멍구원 하면서 이렇게 어쩜 이렇게 한 번씩 큰 실수를 하는지요. 정태욱 대변인의 일명 이부망천 발언. 이 내용이 뭔지 말하기조차 민망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그 실수를 만회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역량을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자진 탈당을 했죠, 정태욱 의원.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 7일이었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태욱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 사람들이 양천 뭐 이런 데서 잘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거기서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이제 인천으로 간다 하면서 이른바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인천 비하 이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까지도 이 정태욱 그 대변인의 의원직 사퇴와 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태욱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를 해도 여전히 그 비판이 멈추지 않고 더 거세게 뭐 당 내 안팎에서 여당도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일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이제 윤리위를 어제 열어서 징계의 수준을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에 정태욱 의원이 자진 탈당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발언한 지 사흘 만에 자진 탈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민주당에서는요, 유정복 후보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유정복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퇴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인천이나 부천에 살고 있는 유권자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요, 인천과 부천에 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꼭 지역구, 지금 이 정태욱 의원의 지역구는 지금 대구란 말이죠. 근데 인천 부천에 사는 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 저는 인천 부천에 안 사는데 저는 경기도에 살거든요. 그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서울에서 밀려온 겁니까? 이거는요, 단지 인천 부천에 대한 폄훼 발언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단지 말실수가 아니라 기존에 어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지역적인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전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물론 선거 국면에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데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과연 자질이 있는 것인가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정태욱 의원은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뭐 진박 감별사라고 그러면서 대구 지역 돌면서 이제 공천 그때 받으신 분 아닌가요? 맞죠?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선 의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그 맥락에서는 인천의 뭐 유정복 후보를 좀 두둔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다른 부분과 달라가지고 이거는 특정 지역을 완전히 비하한 발언밖에 안 돼요. 거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삽니까?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탈당 내지는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분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선거 막판에 이런 그 망언이나 말 실수 또는 잘못된 언행 이런 것들이 선거판을 아주 뒤흔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정태욱 의원의 발언도 뭐 그런 그 악영향을 이 한국당 쪽에 심각하게 미칠 거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미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인천 부천 분들 뭐 화가 났겠습니까? 저 발언을 듣는 대구 분들 부산 분들은 화 안 났겠어요? 저는 이게 부산 선거 대구 선거에도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정태욱 의원이 그럼 유일한 그 실언 망언을 한 유일한 사람이냐? 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정치의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엊그저께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누구 찍었다. 이렇게 발언해서 지금 선거법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을 했던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고 말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김부선 씨의 언론 인터뷰나 또는 이 공지영 작가의 이런 그 발언 같은 것들이 추미애 대표한테는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참 이 국민들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실언이고 실수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특히 당 지도부나 또는 당의 입노릇을 하는 대변인들이 맞습니다. 이런 식의 그 실언 실수들을 계속하면서 이 선거판 6.13 선거가 마지막까지 정말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을 하게 합니다. 요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고 박사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이 선거가 마지막에 가서 인물도 없고 정책도 없고 구도도 없는 선거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그 쟁점을 떠올랐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막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들이 대개 선거가 끝나면은 없어질 얘기들이 있고 막 이런데 저 발언은 저 정태호 의원의 저 발언은요.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가다 저 얘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막말과 전 차원을 달리하는 거다. 예. 과거에 교육부 공무원이 뭐 개돼지 발언하고 해서 사퇴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저는 그 발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발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상적인 선거판에서 대변인들의 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당을 옹호하려고 나왔던 그런 발언과는 계를 달리하는 예. 차원을 달리하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육박전으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을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지도부나 대변인에서 공중전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이걸 듣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